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페라 한눈 팔기 한스푼 TV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실까요?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 아주 유명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레노체 디 피가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초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초야권, 첫날 밤의 권리라는 뜻이죠. 초야권을 라틴어로 하면 ius prime noctis. ius는 권리라는 뜻이고요. prime는 첫 번째, noctis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us prime noctis, 첫날 밤의 권리. 요건 아주 유명한 라틴어라서 상식적으로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리어로는 il diritto della prima notte, 첫날 밤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에 초야권을 검색을 하면 혼인 시에 신랑 이외의 사람이 신부와 최초의 성교를 맺는 권리라고 나오면서 설명이 있는데요.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부족의 주술자들이 초야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참나 진짜. 그들이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믿게 만들었냐면요. 처녀막의 출현은 신랑에게 불행이나 재앙이 오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야권을 자연스럽게 행사함으로써 재앙의 위험에서 무사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신랑은 첫날 밤에 신부와의 첫 성교에 대해서 신랑이 저항을 나타내고 이를 피하려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가 인간을 세뇌시킨 것이겠죠. 아무튼 신랑은 그들에게 초야권을 줌으로써 주술적, 종교적 공덕이 초래될 것을 기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 시대 때는 왕이나 지주가 그들이 가진 세속적 우월권과 결합함으로써 초래되는 은택을 강요하면서 초야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과 권력으로 농민들을 누른 것이겠죠. 하지만 일부 저명한 역사학자들은 이 악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초야권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 참고로 초야권에 대해서 언급한 영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멜 깁슨 주연과 또 감독을 겸한 1995년에 나온 영화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첫 부분에 언급되어집니다. 잉글랜드 왕이 직접 저희들이 공부한 프리마 녹테를 부활시켜라며 공표하면서 주인공이 살던 스코틀랜드 마을 영주가 직접 초야권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과 예비 신랑은 처음엔 저항해보지만 신부는 혹시나 거세게 저항하는 예비 신랑이 죽을까봐 금세 힘없이 따르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같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 80년대에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들었다 놨다 했던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가 나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의 사이에 유행했던 책받침에 사진 코팅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여러모로 보나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으로 돌아가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백작은 하인 피가로가 하녀 수잔나와 결혼을 승낙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바람둥이 백작이 수잔나를 탐하고 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잔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백작 입장에서는 초야권을 행사하기에 딱 좋은 기회인데요. 그러나 백작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악습인 초야권을 이미 폐기해버렸죠. 그래서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초야권을 폐기했던 백작은 이번 기회에 지도 새도 모르게 은근슬쩍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순진한 피가로는 처음에는 백작의 그런 계략을 모르다가 수잔나가 기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백작의 깊은 뜻을 안 피가로는 스물스물 지으면서 유명한 아리아
Se vuol ballare, signor Contino, se vuol ballare, signor Contino, il chitarrino le suonerò, il chitarrino le suonerò, sì, le suonerò, sì, le suonerò.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춤추기를 원하신다면 어린 백장님, 제가 당신에게 기타를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즉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내가 다 알아서 계획할 테니 내 박자에 맞춰 춤추는 사람은 백작이다. 이런 뜻이죠. 자, 피가로가 자신의 계획을 갖다 실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계획은 초야권을 공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론화를 어떻게 했냐면요. 마을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백작 앞에서 초야권을 폐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척을 하는 것이죠. 백작의 통큰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초야권 폐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순결의 상징인 하얀 면사포를 수잔나에게 씌우기 원한다고 백작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완전 본론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초야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초야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저의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초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고? 진짜로 희한하네. 오페라 대본을 보면 이태리어인 초야권 Il diritto della prima notte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페라 원어가 이태리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눈 씻고 봐도 없어 얘. 이리 봐도 없고 얘. 저리 봐도 없어 얘. 코 참 희한하지 얘.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그럼 어떻게 표현했을까? 상당히 궁금하지? 자, 그럼 어떻게 오페라에서는 초야권을 표현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이소. 보통 이 타임에 다른 유튜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삥삥. 1막 앞부분에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아무 영문도 모르는 피가로에게 수잔나는 백작이 초야권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백작의 속셈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수잔나가 초야권을 다른 단어로 언급하게 됩니다. 근데 초야권을 Il diritto feudal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Il diritto feudale. 그 이후에 피가로와 백작의 대화 속에서 그냥 디리또 혹은 아이를 빼서 드리또로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수잔나가 말한 Il diritto feudale에서 feudale는 형용사로서 봉건제도의 봉건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l diritto feudale는 중세시대의 영주가 맡은 지역에서 지켜야 하는 봉건제도의 전체적인 법을 말합니다. 초야권도 봉건제도의 전체적인 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초야권도 이 법안에 속해 있는 만큼 수잔나의 언급은 일종의 환유적 어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유적 어법이란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그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사물과 관계 있는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본의 흐름상 Il diritto feudale를 초야권이라고 번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 내피셜은 그 당시 엄격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귀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 내피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상 한스푼TV 오페라 한눈 팔기였습니다.